안녕하세요. 알고리즘 잡스 생방송 오늘 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경향 분석하고 네, 내년 상반기 전략 준비해 오신 자료 가지고 한번 쭉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우선 이제 올해 진행되는 코딩 테스트는 거의 다 마감이 된 것 그렇죠, 같습니다. 거의 그렇죠. 공채 시즌도 끝이 나고 이제 한 해를 저희가 좀 약간 결산을 해봤어요. 되게 많은 기업들에서 또 코딩 테스트를 이제 시행하셨고 이제 저희와 같이 공부하셨던 분들로 인해서 뭐 여러 가지 정보를 들었죠. 그래서 복기를 하면서 어떤 경영의 문제가 많이 나왔을까 이런 것들을 한번 좀 심층적으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어떤 좀 맵을 준비했어요. 맵을 준비해서 이제 어떤 개념들이 쭉 나왔는지를 좀 이제 개괄적으로 보실 수 있도록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어서 좀 2020년도 상반기를 대비해서는 이제 이 겨울 방학을 좀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이냐 음, 이런 것들 음, 좀 거시적인 타임라인과 어떤 전략을 좀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네,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네, 우선 저희는 2018년도 하반기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2019년도 하반기까지 뭐 삼성의 이제 46분, 그 다음에 카카오, 네이버, SK 등 대기업의 이제 99분이 이렇게 합격을 하셨습니다. 네, 이런 것들 바탕으로 좀 나름 저희가 노하우를 가지고 있고 점점 정보를 많이 쌓아왔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것들을 일부 이제 공유를 하는 자리를 마련을 했고요. 우선 이제 2019년 코딩 테스트 결산을 한번 해보면 네. 뭐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결산의 좀 큰 개념들만 저희가 좀 이렇게 별표로 그려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 별표 개수만큼 특정 개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각각 개념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뭐 올해도 가장 중요했던 거는 이 완전 탐색을 하고 그 다음에 특정 주어진 조건들을 잘 구현을 하는 어떤 시뮬레이션 능력 또는 이제 완전 탐색 능력이 굉장히 중요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올해도 역시 이 두 가지 영역이 가장 중요했던 것 같고요. 이 두 가지 역량이 기본이 되고 나서 그 다음에 뭐 다른 알고리즘들 쌓아 나가셨을 때 좀 유의미한 결과를 얻으셨던 분들이 많은 것 같고 이 두 가지 역량이 부족한 채로 뭐 다른 알고리즘을 배웠던 분들은 좀 비교적 좀 어려운 어떤 그런 상황에 많이 맞이하셨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좀 확장이 되는 게 그 완전 탐색이랑 뭐 시뮬레이션 구형에서 조금 더 이제 나아가서 디테일하게 보면은 뭐 이런 개념들을 첫 번째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완전 탐색이랑 이어지는 게 뭐 그래프 알고리즘 있고 뭐 브루트 포스 알고리즘이 있죠. 그래서 이 그래프에는 뭐 BFS도 있고 DFS도 있고 이런 식의 좀 개괄적으로 이 영역들 뭐 브루트 포스에 익숙해 있다거나 그래프 알고리즘에 익숙해 있다거나 또는 이제 브루트 포스를 잘 하기 위해서 재계함수를 잘 다룬다거나 for while을 바탕으로 하는 어떤 완전 탐색을 익숙하게 효율적으로 잘 하신다거나 이제 여기 나오는 큰 개념들이 거의 이제 2019년도 코딩 테스트의 거의 한 8, 90%를 차지했지 않나. 이 영역들도 사실 다양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하나하나 알고리즘을 완전히 익히시는 것도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좀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저희가 좀 진행을 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이 이외에 또 다른 알고리즘들은 뭐 이렇게 트리에 대한 알고리즘이나 뭐 동적 계획법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되게 이렇게 맵으로 그려보면 뭐 그렇게 뭐 보시는 분에 따라서 개념들이 많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많이 없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 저희가 지난주랑 이제 지난주에 뭐 S사 어떤 기출 유형의 어떤 문제를 풀이해 드렸을 때 그때 시뮬레이션 문제에 대한 뭐 완전 탐색이나 그래프 알고리즘들이 아니라 그냥 이제 for, if, array 같은 기초 개념을 가지고 문제를 푸는 그런 문제가 나왔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뭐 댓글이나 라이브에 채팅을 주시는 걸 보면 좀 어렵다라는 반응이 네, 많았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네. 이 개념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음, 하나하나 개념을 정말 이제 극대화 시켜서 문제를 출제를 하기 때문에 뭐 넓은 알고리즘 공부하는 것보다 뭐 몇몇 알고리즘들을 되게 깊게 이해하고 특히 시뮬레이션 구현 같은 기초 역량들은 되게 탄탄하게 다져 있었어야 이제 올해 보셨던 코딩 테스트가 그렇게 어렵지 않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제가 동그라미 좀 쳐왔어요. 네. 우선 제일 중요한 거는 시뮬레이션과 완전 탐색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이제 토대가 잘 마련이 돼 있어야 된다라는 음, 거였었는데 이제 그 여러 알고리즘들을 공부하시기 전에 이제 뭐 학기 중인 분도 계실 거고 또는 이제 어떤 업을 하고 계신 분도 계실 텐데 이제 다가오는 1월, 2월 2020년도에 1월, 2월 겨울 방학에는 저는 이 동그라미 내에 있는 어, 네, 이 네. 동그라미 내에 있는 영역을 음, 충분히 음, 이제 음. 익숙하게 하셔서 이 유형이라면 어떤 문제가 나오든 좀 이제 적절하게 빠르게 문제를 풀이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시는 게 첫 번째라고 생각합니다. 이 겨울방학인데 뭐 트리라던가 트리의 좀 더 어려운 구조, 트라이 구조, 뭐 MST, 뭐 동적 계획법도 다 좋은데 겨울방학 내에는 좀 근본적으로 되게 많은 기업들에서 공통적으로 출제하고 있는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다뤄주실 필요가 음.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겨울방학 끝나고 나서 이 기초 역량이 다져진다. 뭐 완전 탐색을 한다거나 시뮬레이션을 한다거나 그런 역량이 좀 다져지고 나면은 이 트리나 이제 트라이 구조 같은 것들은 각 기업에 맞춰서 하는 거거든요. 이 트리 같은 경우 특히 트라이 구조는 특정 한 기업에서 유독 많이 출제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만약에 이 중간에 있는 요 용역에 기본이 착실히 돼 있다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좀 문제를 보시고 개념을 공부하시고 실제 문제를 풀기까지 그렇게 오랜 기간이 걸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중간에 있는 시뮬레이션 또는 완전 탐색에 대한 이해만 깊게 돼 있으시다면 이 뭐 이제 외부 알고리즘들은 출제되는 어떤 몇몇 어떤 경향들을 좀 분석하셔서 거기에 대한 준비를 일부를 2020년 3월 정도에 하시면은 충분히 좀 이제 각 기업에 대응해서 어떤 코딩 테스트를 진행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다시 한번 정리드리면 중앙에 있는 영역이 공통적으로 되게 많이 출제된 영역이고요. 사실 여기 있는 영역들만 완벽하게 하셔도 대부분의 코딩 테스트에서는 좋은 결과를 받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만큼 요 안에 있는 영역만 잘 하기도 어렵다는 거겠죠. 되게 그렇죠. 생각보다 많은 준비를 필요하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걸 하고 나서 특정 기업에 맞게 좀 준비를 하시면은 좀 2020년도 상반기 취업을 위한 어떤 소프트웨어 직군 분들이시라면 준비를 잘 하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대표님, 네. 그 DP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공채 네. 소프트웨어 역량 테스트에서 잘 안 나오는 걸로 이렇게 알고들 있는데 네. 나오기도 하나요, DP가? 네, 이제 저희가 봤을 때 이제 H사가 있어요. 그 H사에 최근에 저희가 무리캠프라는 과정을 운영하면서 되게 소통을 많이 하거든요. 네네네. 근데 H사에 이번에 동적계획법 DP 문제가 굉장히 좀 줄을 이루면서 출제가 됐다라는 소식이 있습니다. 네네. 좀 기업들이 좀 번갈아 가면서 DP에 대한 역량을 측정하고자 하는 것 같아요. 되게 이제 중요한 개념이기도 하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하반기 때 저희가 그 S사의 경우 네. 상시 테스트에서 뭐 MST 문제가 나온 게 아니냐. 예. 그래서 저희가 좀 긴장을 했었는데 네. 결국은 아니었었죠. 일단 네. 알면 더 좋았지만 알면 더 좋다. 필수적인 문제는 아니었다라고 네. 제가 이제 결론을 뭐 제 나름대로 냈었죠. 네네네. 왜냐면 그 알고리즘 문제 풀 때 네. n 제한 크기가 되게 이제 중요한데 네. 그 하반기에 나왔던 상식 테스트는 n 제한이 작았었거든요. 네. 이 작았었기 때문에 네. 이 그 n 제한에 대해서 크다면 MST가 필수였지만 n 제한이 적정 수준에 있어서 그렇게 네. 뭐 DFS나 뭐 BFS 알고리즘으로 풀어도 큰 문제가 없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뭐 대표님 말씀해주신 대로 이제 2020년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2020년 상반기를 준비하시려면 1, 2월 달 안에는 이 하늘색 원 안에 있는 개념들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구현하실 수 있는 능력까지 다 갖추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4월에 대부분 이제 공채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3월에 이제 그 나머지 노란색 영역의 것들을 진행하는 방향으로 하면 거의 합격이 99% 가능하시겠죠, 그죠? 그렇죠. 이제 이 안에 있는 영역들을 정말 이제 깊은 수준으로 트레이닝하신다면은 이게 저희가 이 그 코딩 테스트를 2018년도부터 거의 되게 면밀하게 보고 있잖아요.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이 안에 있는 영역 잘 하시면 말씀하신 대로 되게 높은 확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좀 이제 근본적인 얘기를 좀 드릴 텐데 그래서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냐를 말씀드리기 전에 알고리즘 문제를 되게 빨리 푸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S사 같은 경우에는 3시간에 2문제인데 이제 특정 분들은 1시간에 2문제 풀기도 하고요. 그럼 도대체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에 대해서 좀 근본적으로 저희가 좀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사이언스지에서 되게 과거긴 한데요. 전문가와 비전문가가 어떤 물리학적인 문제를 풀 때 어떻게 접근하느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비교 분석을 한 적이 있는데 요약을 하면은 전문가가 비전문가보다 나은 것들을 한 2가지로 정리하고 있어요. 알고 있는 문제 해결 방법들이 일단은 비전문가는 전문가에 비해서 많고요. 뭐 여기까지는 되게 합리적이죠. 근데 이제 또 하나 더 다른 한 가지는 문제 해결에 있어서 적절한 지식을 빠르게 꺼낼 수 있다라는 이 2가지 이유 때문에 전문가는 비전문가에 비해서 특정 분야에 대해서 문제를 아주 빨리 해결을 하는 거죠. 되게 뭐 당연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사실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뭐 이렇게 한번 해석을 해보면 여기 있는 체스판이 있어요. 나름 이제 체스의 규칙을 토대로 이렇게 만들어진 어떤 판이고요. 이건 무작위판입니다. 왼쪽에 있는 것들을 체스 전문가에게 외우라고 했을 때 비전문가에 비해서 월등하게 좀
더 높은 기억률을 보였었어요. 네네. 예, 뭐 5초 동안 보여주고 5초 이후에 복귀해발했을 때 음. 전문가는 비전문가에 비해서 월등하게 높은 어떤 이제 매칭률로 네. 복귀를 했던 거죠. 네네. 근데 랜덤하게 나눴어요. 음. 체스의 규칙과 논리를 무시한 채로 랜덤하게 나눴을 때는 전문가랑 비전문가랑 똑같이 이렇게 잘 못했다는 거죠. 네네. 그래서 이게 뭘 뜻하냐면 전문가들이 이런 것들을 이제 인지를 할 때 외울 때 5초뿐인 시간을 작은 시간에 이 기억을 덩어리를 지어서 어떤 하나하나 말 하나하나 위치를 외우는 게 아니라 체스 판들의 뭉탱이 덩어리 이렇게 좀 큰 단위로 기억을 하다 보니까 기억을 이걸- 그렇게 하는 거네요. 네, 그래서 이제 어떤 문제를 바라볼 때 하나하나를 보는 게 아니라 전체를 조망하고 네. 전체에서 덩어리 단위로 외울 수 있는 그런 어떤 지식이 이제 전문가에게 깔려 있다 보니까 네. 좀 더 빠르게 복귀를 했다. 전문가는 비전문가에 비해서 단위 단위의 지식이 훨씬 큰 덩어리로 모인다. 네. 그래서 문제를 풀 때도 되게 큰 덩어리의 지식들을 가져오기 때문에 빠르게 풀 수가 있다. 뭐 이런 네, 네.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이런 개념에 되게 집중을 하고 있는데 네. 알고리즘 문제 풀 때도 되게 마찬가지거든요. 지난주와 지난주에 네. 이제 소프트웨어 역량 테스트 이제 가장 최신 기출을 한번 풀이를 해드렸었죠. 네. 그 3시간에 이런 문제들을 3시간에 2문제 푸는 건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죠. 처음 보는 문제를 예. 푼다는 게. 네, 하지만 저희는 이제 저희가 준비하는 어떤 모의캠프 과정이나 이제 인텐시브한 과정에서는 이런 문제들을 1시간 내에 2문제 풀도록 트레이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그럼 아까 말씀드렸던 앞에 있는 그런 어떤 것들을 저희가 챙기는 건데 체계적인 준비를 하지 않으면 3시간 내에 2문제 또는 3시간 내에 1문제를 푸는 것도 어려운 이 어렵죠. 시험에서 네. 저희는 이 컨셉추얼 날리지, 프로시저럴 날리지에 대한 부분들을 나름대로 이렇게 좀 저희가 정의를 했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체계적으로 트레이닝을 했을 때 1시간 내에 2문제 푸시더라고요. 네. 네, 그렇게 되면서 저희 모의캠프 1기 분들은 서류 합격자에 한해서 전원 합격하시는 그런 성과를 이루기도 했었었는데,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좀 더 이제 면밀하게 보면 사실 저희가 그 이 알고리즘 날리지 맵이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네. 저희는 이제 매년 어떤 기출 유형들을 꾸준히 분석을 하면서 각 알고리즘 문제에서 보고자 하는 어떤 역량이 최소 단위가 무엇이냐 이런 네, 것들을 네. 이제 저희는 되게 면밀하게 나눠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라는 문제를 풀 때 이제 한 5가지의 어떤 문제 능력을 보고자 한다라는 네. 것들을 저희 나름대로 정리를 쭉 한 거죠. 그게 이제 굉장히 많은 어떤 유형 정리가 돼 있고 별들이 결국에는 문제를 푸는 하나하나의 방법들이고 그렇죠. 이걸 조합해서 잘 푸는지를 저희는 이제 트래킹하는 거죠. 그래서 우선 이 지식의 창고들을 저희는 되게 브로드하게 가져가고 그것들을 좀 트레이닝할 수 있도록 컨텐츠를 개발을 했고요. 그다음 이런 것들을 이제 실제 문제를 풀 때 이런 지식들을 잘 조합해서 빠르게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지 네. 좋은 네. 습관을 가지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저희가 습관을 체크를 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 설계를 잘 하고 설계에 대한 어떤 이제 빠진 부분 없는지 현재 실력에 맞게 설계를 해 나가는지 이런 네. 피드백을 하면서 굉장히 이제 준비를 많이 이제 트레이닝을 같이 하고 있죠. 네. 이번 하반기에 좋은 결과를 좀 많이 거뒀었었는데 이제 이 영상을 보고 좀 준비하시는 분들도 좀 이제 이렇게 이 2가지 영역에 대해서 일단 알고 있는 문제풀이를 많이 하면서 단순히 문제풀이하고 그치는 게 아니라 이 문제에서 내가 어떤 역량을 얻게 됐는지 네. 이런 것들을 정립해 나가신 거죠. 어떤 역량을 이제 문제에서 요구하는지와 이제 특정 문제를 풀 때마다 그런 능력들이 쌓이게 되잖아요. 그 능력들을 이제 그 기억 속에 가지고 있다가 시험을 보실 때 이 저장된 기억들을 잘 꺼내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식의 어떤 초점을 두고 문제를 이제 학습하시면은 그냥 단순히 문제를 풀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풀고 나서 이 문제에서 내가 어떤 역량들을 썼어야 됐는지 이런 것들을 좀 잘 정립하면서 나가시면은 네. 이제 실제 문제를 푸실 때 굉장히 그 기억들을 뭐 꺼내시면서 다른 분들보다 훨씬 빠르게 문제를 푸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쭉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집중적으로 소개드릴 시간들을 준비했죠. 네네네. 이번 주 일요일에 저희가 이제 모의캠프 관련해서 설명회를 간담회 형태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 이번 겨울방학에 나는 내년 상반기 준비를 어떻게 해서든 마치겠다 그러신 분들은 지금 저희 화면에 나오고 있는 URL로 들어오시면 간담회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의캠프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한 정보도 얻으실 수 있고요. 그래서 많이들 들어오셔서 모의캠프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확인하시고 이번 겨울방학 동안에 진짜 상반기 대비를 철저하게 하겠다 그런 시간들 기회를 가지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사실 알고리즘 공부가 약간 장기전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되게 체계적인 관리가 있으면 집중해서 효율적으로 좀 해야 될 지식들을 다 확보할 수가 있는데 그 여러 가지 일정에 뭐 치이다 보면은 또 알고리즘 하다가 안 하다가 하다 보면 집중을 못 하게 되죠. 집중 못 하시면 이 기간이 굉장히 길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되게 좀 체계적으로 이 2달 안에 준비를 다 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준비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순 대표님께서 2019년 소프트웨어 역량 테스트에 대한 경향을 한번 쭉 브로드하게 한번 분석해 주셨고요. 그래서 내년도 이제 상반기 준비를 하실 때 어떤 방식으로 준비를 하실지 한번 여러분들께 정보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궁금하시거나 더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 나가고 있는 URL에 들어오셔서 확인하시고 정보들을 얻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표님 오늘 수고 많이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도 저희가 이제 2020년을 준비하시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들 가지고 네. 여러분들 다시 생방송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오늘처럼 URL이라든지 아니면 유튜브에 문제가 없게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